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누군가의 집에는 돈이 모이고 누군가의 집에서는 돈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일까요? 사실 부자가 되려면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부잣집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지나치는 그곳, 바로 다이소에 있습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부잣집에서는 금전운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두는데요. 이것은 조용히 다이소에 들러서 몇 가지 물건만 사와도 가능하시지요. 여러분이 집 주변에 있는 다이소에 가셨을 때 오늘 알려드릴 7가지가 눈에 띄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단돈1, 영원, 2영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물건들이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고 가정의 돈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육골을 맞이한 시기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이고 집안의 기운이 한 해 중 가장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이럴 때 집안 풍수를 정돈하시면 그 효과는 평소에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7가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까운 다이소에 한번 들러보세요. 특히 마지막 7번째는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풍수소품은 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진짜 부자들의 집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검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원짜리 풍수소품도 좋지만 1영원짜리 물건 7가지 역시 정성껏 두면 금전운에 좋다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물건의 가격보다 그 물건을 두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7가지는 비싸도 영원히 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순간 집안의 금전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트이고 새어나가던 돈복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풍수소품은 바로 황금색 소품과 풍수 그림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작은 황금색 장식품들이나 두꺼비, 코끼리, 해바라기 같은 그림과 소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예로부터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풍수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황금색은 그 자체로 재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금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도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금이 가진 따뜻한 양의 기운과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재물복을 불러온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거실이나 안방 한켠에 황금색이 들어간 작은 소품을 꼭 하나씩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비는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는데요. 이는 들어온 돈을 다시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위로 들고 있는 모양이 좋은데 이렇게 코를 위로 든 코끼리는 복과 돈을 끌어올려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해바라기 그림은 노란 꽃이 피 태양을 닮아 양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어 집안에 두면 금전 흐름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품들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풍수에서는 거실이 집안의 중심이자 재물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보는데요. 거실의 남쪽이나 동남쪽 방향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곳에 두시면 집에 들어오는 재물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지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금색 소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색이 너무 번쩍거리거나 화려한 것은 오히려 양의 기운이 과해져서 가족 간의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황금빛이 도는 것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셔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먼지가 쌓인 풍수 소품은 오히려 재물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다이소 재물은 개운템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배수구 필터와 싱크대 거름망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의 흐름인데요. 집안에서 물이 흐르는 길은 곧 재물의 흐름과 같기 때문이죠. 특히 주방 싱크대는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살리고 물과 불이 함께 공존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물길이 막히는 순간 집안의 금전 흐름도 함께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싱크대 배수구를 두고 집안의 금전 흐름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고 냄새가 올라오는 배수구를 매일 보고 계신다면 그 집의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더러움이 쌓인 곳에는 나쁜 기운이 머물고 그 기운은 가장 먼저 가족의 돈복을 빼앗아 갑니다. 실제로 부잣집 주방은 늘 깨끗한데요. 이것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금전 흐름을 지키기 위한 부자들의 오랜 습관인 것이지요. 다이소에 가시면 거름망과 배수구 필터를 단돈일, 영원이면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겹쳐서 사용하시면 배수구도 막히지 않고 냄새도 올라오지 않지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름망에 음식물을 가득 채운 채로 며칠씩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패한 기운이 주방 전체로 퍼지면서 오히려 재물운을 깎아먹기 때문이지요. 음식물은 매일 비우시고 필터는 2,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집은 금전 흐름부터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운을 위한 풍수 소품은 바로 발매트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현관용, 욕실용 발매트를 정말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 현관은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현관을 두고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밖에서 다양한 기운을 신발 밑창에 묻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길거리의 탁한 기운, 사람들 사이에서 묻어온 부정적인 기운까지 그대로 집안으로 들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발매트가 그 탁한 기운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입구에서 차단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잣집 현관에는 반드시 깔끔한 발매트가 놓여 있습니다. 욕실 발매트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욕실은 물기가 많아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인데요. 바닥에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습한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지면서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욕실에서 나오실 때 발매트가 물기를 한번 잡아주면 음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막아주지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매트가 더러워지거나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발매트는 오히려 나쁜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데요. 2주에 한 번은 꼭 빨아주시고 색이 너무 어둡거나 칙칙한 것보다는 밝고 따뜻한 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집은 입구부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전운 개운템은 수납 바구니와 정리함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수납함을 1영원, 2영원에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왜 풍수에서 중요할까요? 풍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새는 집은 물건도 흩어져 있다. 무언가가 정돈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집은
기운 역시 흩어져 머물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들어오던 재물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잘 정돈된 집에는 좋은 기운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위에 돈복이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꼭 정리하셔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곳간이 가득해야 부자라고 하셨지요. 현대 가정에서 곳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냉장고인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어수선하다면 그것이 바로 새는 돈입니다. 똑같은 식재료를 또 사고 결국 상해서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집은 재물이 머물 수가 없지요. 다이소의 냉장고용 수납 바구니로 칸을 나누어 정리하시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랍이나 싱크대 안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정성껏 정돈해 주세요. 풍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을 정리하는 사람에게 진짜 큰 재물복이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소 재물은 풍수 소품은 방향제와 탈취제 그리고 제습제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풍수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이지요. 풍수에서 악취는 그 자체로 나쁜 기운을 의미합니다. 냄새가 나는 곳에는 반드시 음의 기운이 고여 있는데요. 이 음의 기운이 가장 먼저 빨아들이는 것이 집안의 재물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 소품을 두어도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신경 쓰셔야 할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 신발장입니다. 신발에 묻어온 바깥에 탁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곳에 숯탈취제를 하나만 넣어 두셔도 신발장의 음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인데요. 습하고 냄새가 차기 쉬운 화장실은 재물의 기운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공간이라 향기로 정화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옷장과 이불장입니다. 습기가 차면 옷에 곰팡이 냄새가 배는데요. 이는 입는 사람의 금전운까지 함께 떨어뜨립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한 방향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향이 강할수록 자연의 기운을 밀어내기 때문인데요. 은은한 자연향이나 무향의 숯탈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아주 좋은 금전운 풍수 소품인데요. 작은 항아리와 단지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도자기 느낌이 나는 작은 단지나 항아리 모양의 소품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부잣집에 빠지지 않는 그 유명한 소금 단지의 정체입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양의 기운의 결정체로 여겨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결정체인 만큼 그 자체로 강한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금을 그냥 그릇에 담아두는 것과 단지나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지는 흙으로 빚어진 것이라 하늘과 땅, 사람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이 안에 소금을 넣으면 나쁜 기운은 흡수되고 좋은 기운만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소금 단지를 두면 가장 좋은 곳은 현관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입구에서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음의 기운이 강한 화장실에 두시면 재물의 흐름을 막던 기운이 정화됩니다. 주방에 두실 때는 너무 드러나는 곳보다는 찬장 안쪽에 살짝 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켜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지는 꼭 뚜껑이 있는 것을 고르시고 안에 넣으실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소금을 갈아 주셔야 하는데요. 한 번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은 더 이상 정화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작은 정성 하나가 집안의 금전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금전운 개운 소품은 바로 풍경입니다. 처음에 제가 마지막 7번째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다이소에 가시면 작은 풍경이나 윈드 차임 종류를 의외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작은 풍경 하나가 집안의 분위기와 금전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소리는 매우 특별한 힘을 지닌다고 보는데요. 맑고 청아한 소리는 고여있던 기운을 깨우고 빈 공간을 좋은 기운으로 채워주기 때문이지요. 집안에는 의외로 기운이 정체되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것이 구석, 베란다 창가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공간의 기운이 고이면 그곳부터 재물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풍경을 달아두시면 바람이 살짝 스칠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소리가 고인 기운을 흩어주고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가장 좋은 위치는 창가 혹은 베란다입니다. 바람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곳에 다시면 풍경이 제 역할을 하게 되지요. 현관 안쪽에 다셔도 좋은데요. 누군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울리는 소리가 들어오는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흩어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풍경의 소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날카로운 것은 피해주세요. 소리가 거칠면 오히려 집안의 평온한 기운을 깨트릴 수 있는데요. 작고 은은하게 울리는 맑은 소리의 풍경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자들은 보이는 풍수만 챙기지 않습니다. 소리까지 다스릴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집어드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오히려 집안의 금전 흐름을 막고 돈복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물건들은 절대 사오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 사오시면 안 되는 것은 인공조화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진짜처럼 보이는 예쁜 조화가 정말 많은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시들지 않으니 사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조화는 시들지 않는 가짜 생명이기 때문인데요.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조화를 우리 집 거실이나 안방에 두시면 가족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재물 흐름도 함께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꽃을 두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작은 화분 하나를 키우시거나 정어렵다면 꼭 그림이나 사진을 거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양의 장식품도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선인장 모양의 조화나 뿔처럼 솟아있는 오브제 끝이 날카로운 장식품 같은 것들이 있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모양을 살기라고 부릅니다. 뾰족한 끝에서 나쁜 기운이 뿜어져 나와 가족 간의 다툼을 부르고 재물운까지 함께 깎아먹기 때문이지요. 특히 침실이나 거실 한가운데에 두시면 가장 안 좋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집에는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의 소품이 많습니다. 모양 하나에도 풍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풍수 소품을 두어도 어떤 집에서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어떤 집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작은 정성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만 지키시면 다이소에서 사오신 7가지의 효과가 살아날 수 있지요. 우선 새로 사오신 물건은 반드시 한 번 닦거나 씻은 뒤에 두시는 것입니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시선이 닿았기 때문인데요. 그 기운이 그대로 집에 들어오면 풍수 효과가 약해집니다. 깨끗한 천으로 한번 살짝 닦아주시거나 햇빛이 드는 창가에 잠깐 두셔서 양의 기운으로 정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동남쪽을 재물의 방향으로 보는데요. 황금색 소품이나 풍수 그림은
거실의 동남쪽 방향에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소금 단지는 현관 안쪽 구석, 풍경은 바람이 통하는 창가 쪽이 제자리지요. 제자리를 찾아준 풍수 소품은 그 효과가 평소에 몇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안의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풍수의 진짜 힘은 한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마음이 모일 때 나옵니다. 마침 지금은 6월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시기이지요. 한 해 중 가족의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집안을 둘러보고 풍수소품을 정성껏 자리 잡아주세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의 집은 가족의 마음부터 한 방향으로 모여있는 법이지요. 다이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올해 우리 집안의 금전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 이제 아셨지요? 단돈 10,000원도 안 되는 정성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100만원짜리 풍수소품 못지않다는 것이죠. 마침 지금이 6월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가족과 함께 집안을 둘러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7가지를 하나씩 자리 잡아 주시면 올해 재물복이 무섭게 들어오는 집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 아래에 오늘 말씀드린 금전운 풍수 소품을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이소에 가시기 전에 어떤 모양과 색이 풍수에 맞는지 미리 눈으로 익히시면 매대 앞에서 헤매지 않으시고 가까운 다이소가 멀거나 어르신들 계신 댁에서는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본인의 재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6월을 맞아 가족 전체의 돈복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시죠.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옛날 부자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마음을 모아 다른 분들을 돕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댓글창에 다이소 풍스템으로 우리 집 재물복 가득 채워갑니다. 이 한 줄 혹은 금전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소망을 꼭 남겨주세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항상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수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오래된 옷이나 더 이상 입지 않는 헌옷들이 그냥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살다 보면은 옷장 한쪽에 몇 년째 그대로 있는 옷들을 보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아깝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는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헌옷인데도 어떤 집은 정리하고 나서 돈복이 트이기 시작하고 또 어떤 집은 그대로 두었다가 재물운이 점점 막히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집에 두고 사는 물건들은 단순한 살림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과 금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특히 옷이나 가방, 신발처럼 돈을 주고 마련한 물건들은 우리의 금전운과 돈복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헌옷을 주는 인연에는 반드시 3가지 결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며 실제로 지켜온 재물운 풍수의 기준은 물론 옷을 버릴 때에 한 가지만 지켜도 왜 돈복의 흐름이 달라지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올해 금전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옷장에 걸어두신 옷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 옷 하나하나는 모두 여러분이 직접 벌어서 마련한 재물입니다. 10만원짜리 코트든 5만원짜리 바지든 그것은 돈이 옷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집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옷을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풍수에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재물이 흐름을 멈춘다고 보는데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 결국 썩듯이 옷장 속에 갇혀있는 헌옷은 금전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 중 하나는 재물은 반드시 비어있는 자리로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전운이 찾아와도 집안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그 운은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지요. 특히 옷장은 풍수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저장고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은행 금고에 오래된 지폐만 가득 차 있으면 새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옷장 정리를 단순한 집안 정돈이 아니라 재물운을 관리하는 중요한 습관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어보고 더 이상 입지 않을 옷은 과감하게 정리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돈의 흐름이란 막혀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고 비워두면 다시 채워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옷장이 꽉 막혀 있다면 그것은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태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헌옷을 단순히 오래된 옷으로만 보기보다 과거의 재물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하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옷일 뿐인데 안 입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헌옷을 쌓아두거나 아무렇게나 정리하지 않고 두었을 때 집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이 상담을 하셨는데요.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달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데 이상하게 손에 남는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새는 것도 아닌데 항상 통장은 비어 있고 조금 모였다 싶으면 어디선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지요. 그분의 집 옷장을 열어보니 5년 넘게 입지 않는 외투들이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지퍼가 고장난 패딩과 세탁이 안 돼 입지 못하는 옷들이 옷장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한 분은 수입은 늘었는데 이상하게 지출이 더 빨리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직원 차량 수리비가 나가고 다음 달에는 사무실 기기를 교체해야 했으며 그 다음 달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예상치 못한 돈이 계속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신발장을 열어보니 굽이 달아 신을 수 없는 구두와 오래전에 쓰다만 운동화 그리고 손잡이가 떨어진 가방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풍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집을 보면 옷장과 신발장부터 봅니다. 풍수에서 옷장은 재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는데요. 은행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그 안이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특히 오래된 외투는 금전운을 막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외투는 바깥 세상과 집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낡은 외투를 계속 두고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이 현관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망가진 가방은 더 치명적입니다.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대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지요. 안 신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은 발걸음과 함께 재물을 끌어오는 도구로 보는데 신지 않는 신발이 쌓여 있으면 재물운의 발걸음 자체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1년, 2년 계속되다 보면 금전운은 서서히 약해지고 재물운의 흐름은 점점 막히게 됩니다. 돈이 새는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헌옷 하나, 헌신발 하나가 쌓이면서 조금씩 재물의 출구가 열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이 붙잡히지 않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헌옷을 잘못 두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옷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헌옷을 준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아닌데요. 같은 헌옷 나눔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느냐에 따라 재물운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부잣집의 기준에서 보면 헌옷 나눔에는 분명히 피해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옷이나 골라 떠넘기듯 주는 나눔입니다. 나는 안 입으니 너가 입어라 라는 마음으로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상태가 좋지 않은 옷,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옷, 볼 때마다 아까운 감정이 남아있던 옷들이 함께 섞여 나가게 됩니다. 둘째는 세탁이나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는 옷입니다. 급하게 봉투에 구겨 넣거나 형식적으로 건네는 나눔은 부잣집에서는 가장 좋지 않게 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에는 풍수적으로 아주 분명한 신호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이건 내게 쓸모없는 돈이다. 헌옷을 이런 마음과 상태로 주게 되면 옷과 함께 이런 재물에 대한 인식까지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지요. 반대로 부잣집에서 헌옷을 나누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부자들은 주지 않게 된 옷이라 해도 여전히 재물의 상태로 봅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구김없이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구겨진 채 내놓지 않고 깔끔하게 접어정돈된 상태로 준비합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풍수에서는 나는 풍요롭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 하나, 부잣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헌옷을 바로 주지 않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는 것입니다. 쨍한 햇빛은 옷에 남아있던 이전 주인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던 생활 속 풍수 습관에 가깝습니다. 받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옷을 받았지만 막상 입으려 할 때 왠지 모르게 꺼려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도 햇빛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전 사람의 기운이 많이 빠지고 옷이 새로운 주인의 기운에 훨씬 잘 맞게 됩니다. 부잣집에서는 이 과정을 재물을 정리하고 금전 흐름을 다시 맞추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헌옷을 주고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식으로 오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결말입니다. 헌옷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 재물은 막히기도 하고 다시 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잣집에서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리고 헌옷 정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준인 세 번째 결말을 함께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헌옷을 버릴 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헌옷 수거함에 던져놓는 것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옷을 버리는 순간의 기준과 순서입니다. 부자들에게 헌옷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재물운을 여는 하나의 전환 과정입니다. 부잣집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헌옷 정리에는 반드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옷이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 옷이 지금의 내 모습과 맞는지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5년 전에 샀던 옷은 5년 전에 내가 선택한 옷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입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으며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도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부잣집에서는 현재의 나와 맞지 않는 옷을 대운을 막는 옷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옷이 내 돈의 역할을 다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살 때는 반드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돈은 옷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여러분에게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주 입고 잘 활용했다면 그 옷은 돈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 입지도 않고 옷장에 걸어만 두었다면 그 돈은 흐르지 못한 채 멈춰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가입니다. 옷장에서 헌옷을 꺼내고 나면 분명히 빈 공간이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이 빈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재물은 반드시 비어있는 자리로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보며 앞으로 들어올 금전 흐름을 상상합니다. 더 나은 수입, 더 안정된 돈줄, 더 큰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니 머릿속이 먼저 정리되었고 그 뒤로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사업 결정도 빨라졌고 막혀있던 거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공간의 기운이 바뀝니다. 옷장이 정리되면 집안 분위기가 가벼워지고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도 달라지지요. 그리고 실제로 금전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정리된 공간에는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올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옷장을 정리한 뒤 한 달 만에 예상하지 못하게 매매운이 들어온 것처럼 집이 팔렸고, 어떤 분은 몇 년간 막혀있던 사업운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풍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재물운의 흐름이 전환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 헌옷을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마세요.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돈의 역할을 다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거쳐보세요. 그 순간부터 헌옷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돈복을 터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옷을 주는 인연에 반드시 돌아오는 세 번째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부잣집에서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물건은 정확히 세 가지인데요. 이 기준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나의 금전운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지요. 첫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오래된 속옷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옷은 어차피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조금 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고무줄이 늘어났거나 작은 구멍이 있어도 집에서 입는 거라며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속옷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물과 직접 연결된 옷입니다. 속옷은 하루 종일 몸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지요. 낡아해진 속옷을 계속 입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부잣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신경을 씁니다. 특히 고무줄이 늘어진 속옷은 재물을 붙잡는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봅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속옷을 아까워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망가진 가방입니다. 손잡이가 떨어졌거나 지퍼가 고장났거나 안감이 찢어진 가방을 언젠가 고쳐 쓰겠다고 몇 년씩 보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그릇이 망가져 있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물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사업가는 지퍼가 고장난 가방을 아까워서 오래 보관했는데 그 시기에 유독 자금 흐름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가방을 정리한 뒤에야 금전 흐름이 차분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색이 바랜 옷, 구멍이 난 옷, 해진 옷입니다. 이런 옷들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옷장 속에 까먹고 둡니다. 집에서만 입는 옷이라며 몇 년씩 입거나 옷장 깊숙한 곳에 걸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런 옷들은 운이 퇴색되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요. 사실 색이 바랬다는 것은 그 옷에 담긴 기운이 이미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구멍이 난 옷은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생겼다는 의미지요. 해진 옷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운 자체가 바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부잣집에서는 집에서 입는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운은 남들에게 보일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옷장을 열어 이 세 가지가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있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헌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큰 불행은 아닐 수 있지요. 다만 그동안 금전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옷을 버리는 일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돈 주고 산 물건을 내보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들은 비움을 손실이 아니라 대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옷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멈추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옷장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자리로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혀있던 금전운의 통로가 열리고 멈춰있던 금전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옷장 하나만 정리해도 재물운의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지요. 오래된 옷 한 벌을 보내주는 선택이 과거에 머물던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맞아 옷장 속에 쌓여있던 헌옷들을 미련 없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올 새로운 복과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운 만큼 삶은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수운명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